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했습니다. 2021년 7월 27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장 초반은 굉장히 좀 괜찮았죠. 예, 미국 시장이 또 사상 최고치 경신을 하면서 결국 이제 강세 출발을 했는데, 야, 중국하고 홍콩이 정말 속절없네요. 홍콩은 5% 폭락했습니다. 상해 증시는 2%대 이제 급락을 했는데, 어쨌든 이 영향으로 오후 한 2시 정도부터 한국 증시도 이제 좀 반락하면서, 그나마 이제 코스피는 플러스로 마감했지만 코스닥은 약간 마이너스 마감했고요. 좀 아쉬운 어떤 이제 장세 마감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미국하고 중국 쪽 중화권은 완전히 대비되는 주가 흐름이고요. 지금 중국의 이 폭락은 어떤 펀더멘털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규제죠. 예. 지금 뭐 사교육 시장, 천조되는 시장이 뭐 없어질 수 있다는 뭐 그런 어떤 규제에다가 더불어서 홍콩에 이제 많은 그 인터넷 플랫폼 기업이 이제 상장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막 그냥 규제 뭐 우려로 이제 급락을 하니까 뭐 증시 자체가 완전 지수 자체가 뭐 폭락을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결국은 한국 증시도 여기에 따른 어떤 영향을 어느 정도 막판에 좀 받으면서 반락을 좀 했는데요. 뭐 이 부분은 뭐 회복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봐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너무 걱정보다는 이걸 또 잘 활용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이런 상황에서 강한 상승을 보일 만한 것들은 보였죠. 뭐 삼성 SDI처럼 뭐 전기차 배터리 사업부가 흑자 전환을 했다는 소식이 나온 어떤 이런 것들은 또 급등을 하고, 이런 또 밸류체인 기업들 뭐 신흥 SEC 이런 것들도 이제 급등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갈 것들은 갑니다. 너무 이제 지수에 매몰되지 마시고 종목과 이제 업종에 집중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어제 장 끝나고 셀트론 홀스팅스 합병 소식이 나왔는데 요거 이제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드리고요. 삼성 SDI 실적도 분석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긴급하게 또 테슬라 실적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번 체크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 대한 요약 간략하게 해보면요, 미국 증시 주요 기술주 실적 호조 기대로 상승했고 국내장도 상승 출발했는데요. 중국 홍콩이 어제에 이어서 재차 약세로 국내 시장 오후에 반락을 했고요. 남북 연락선 회복에 대북주가 대거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소형주들이 굉장히 좀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게 이제 뭐 대북주라면 그런 거잖아요. 뭐 만들고 뭐 철강, 뭐 건설,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 영향력은 낮았죠. 삼성 SDI가 이제 호실적 발표하면서 관련 밸류체인이 강세를 보이는 흐름. 오늘 삼성전자 제외하고는 삼성 계열사가 굉장히 강세였어요. 뭐 삼성바이오도 장 끝나고 발표한 발표에서 야,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에는 좀 빠지긴 했지만 최근에 강한 이유가 실적이었구나 하는 그 생각이 좀 들었고, 뭐 삼성 SDI도 실적이었고, 뭐 이런 기업들 좋으니까 뭐 지주회사 격인 물산이라든지 뭐 삼성 전기도 좋은 실적 기대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요. 삼성 계열사들이 좀 강세였다. 이슈 체크는 오늘 셀트론 홀딩스 합병 관련된 분석, 관련 하반기 전망, 그리고 삼성 SDI 2분기 실적 분석, 테슬라 2분기 실적 분석, 이렇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테슬라 간략하게 체크해 드릴게요. 일단은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지금 시간 외로도 지금 제가 영상을 좀 늦게 찍고 있어가지고 6시 한 40분쯤 되고 있는데 2분기 지금 시간으로 한 2%, 2.3% 정도 상승하고 있네요.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뭐 작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98%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0% 증가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998%. 야, 뭐 어마어마한데. 하여튼 뭐 고성장이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들, 뭐 전년에 어떤 낮은 기저가 있긴 했지만 뭐 기저라 하더라도 이거는 좀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주가도 좋은 흐름이 좀 전개될 것 같고, 어쨌든 최근에 빅테크 기업에 비해서 테슬라는 못 올랐잖아요. 이 실적 발표 기점으로 아마 좀 추세가 전환되고 강세 패턴으로 가는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 하는 게 생각인데, 아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좋은 소식 나왔고요.
장 마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0.24% 상승해서 3232포인트. 상승 종목 수가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참이 체감적으로 막판에 이렇게 흘러내리면 조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시장 강세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0.1% 약세 1046포인트로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나는 가고 싶은데 바지가랑이를 잡아당기는 그런 느낌? 예. 아니 지금 미국도 사상 최고치고 우리나라 이제 주요 기업들도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고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가는 게 당연한 어떤 분위기, 환경이 만들어진 상황인데 갑자기 중국이 뭐 예를 들어서 뭐 0.5%, 1% 빠지는 것도 아니고 홍콩이 5% 빠지고 상해가 2.4% 빠지고 상해 증시 어제도 이제 몇 퍼센트입니까? 2.3% 빠졌잖아요. 홍콩은 오늘 5% 빠졌는데 어제는 4.9% 이틀 동안 10%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우리나라만 치고 달리기가 쉽지가 않죠. 글로벌 어떤 자금이 좀 매크로적으로 돌아다니는 자금 자체가 신흥국에 이제 같이 좀 뿌리는 자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중국이 저러니까 같이 좀 나오는 자금들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은 것 같고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460억 순매수, 기관은 2200억 순매수로 오늘 그래도 코스피에서는 순매수. 코스닥은 약간 매도가 나왔네요. 외국인 590억, 기관은 250억. 선물 쪽은 외국인이 7,900억을 순매수하면서 어제 많이 팔았는데 오늘은 뭐 걷어들이네요. 그래서 뭐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 싶고요. 어제는 보시면 이게 잠시만요. 어제 9,200억을 선물 매도했는데 오늘은 8,500억 순매수. 뭐 이거 해석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오늘은 좀 수급이 나쁜 건 아니었다. 막판에 좀 지수가 흘러내린 게 좀 아쉽긴 하지만 나쁜 어떤 흐름은 아니었고 업종별 수급 보면 오늘 이제 전기전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장 초반에 이제 오르다가 좀 흘러내린 게 좀 아쉽긴 해요. 이쪽이 반도체 쪽이 아직까지 수급이 좀 이제 올라오진 않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쪽에 수급 빠지고 나머지는 대부분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됐고 코스닥은 뭐 그냥 뭐 그럭저럭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시총 상위 종목들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소폭이지만 좀 마이너스를 이제 계속 보이는 하이닉스도 이렇게 좀 답답하네요 진짜. 삼성전자 하이닉스 저도 이제 삼성전자 들고 있지만 참 진짜 갑갑하네요. 이 주가 볼 때마다 좀 갑갑한 느낌이 확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넣어놓은 자금 내가 2차전지 소재주 그냥 사놓을 거라는 뭐 지나고 나서 후회하는 건 의미 없지만 적지 않은 자금을 좀 넣어놓은 상황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죠. 그래도 팔지는 않습니다. 갈 거라고 보고 있어서 팔지는 않고 있고요. 네이버 보합이고 카카오도 강보합 정도, 삼성바이오가 이제 실적 기대감 때문에 붙은 것 같아요. 1.5% 상승, LG화학 2.2% 상승, 삼성 SDI가 오늘 시총 상위주 중에서 가장 셌죠. 3% 강세로 전고점 부근에 거의 다가왔습니다. 최근에 수급도 괜찮고 전고점을 한번 벗겨내는 흐름, 돌파 시도하는 흐름이 좀 전개될 것 같아요. 삼성 SDI 기대되고요. 현대차 그룹주 그냥 무난한 보합 정도 보였고요. 셀트리온이 합병 이제 그 내용이 나오면서 강세 출발했는데 좀 이제 약세 마감한 게 좀 아쉽네요. 그렇고 이런 흐름들 SK바이오사이언스도 3% 상승했고 시총 상위 바이오주 SK바이오팜도 1% 정도 상승했고 코스닥 쪽에 넘어가면 헬스케어하고 제약도 장 초반에 강세 보이다가 좀 흘러내렸어요. 카카오게임즈 1.5% 강세. 그리고 오늘 코스닥은 좀 약세였습니다. 네이처스텔 많이 빠졌네요. 12%. 이거 끝났죠.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좀 그냥 약세였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프리카 TV는 호실적에 이틀 연속 강세 보이고 있고 대부분 코스닥은 시총 상위주들은 좀 빠지는 경향이었고요. 반면에 이제 뭐 대북주 있잖아요. 뭐 일신석재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상승하면서 뭐 결국 이제 오늘 시장은 정말 움직이지 않던 뭐 그런 어떤 밑바닥이었던 이런 중소형주가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 모습이었다. 아난티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좀 올랐죠. 그래서 뭐 결국은 이제 그 오늘 시장은 아까 표현한 대로 좀 어거지로 바지가랑이 잡듯이 중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밀리는 그런 형국이었다. 이 정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뭐 동시 순매수 이것도 뭐 큰 오늘 뭐 그런 어떤 부분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그래도 포스코를 이렇게 많이 사네요. 와, 포스코 1,000억. 전 좀 어떻게 세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삼성 SDI 940억. 역시나 이제 2차전지. LG화학도 770억. 카카오 700억. 이마트가 이제 스타벅스 이제 본사 그 지분을 인수해가지고 최대 주주가 됐다는 뭐 소식이 나왔죠. 그래서 원래 이제 50대 50으로 이제 투자했거든요. 한국에 이제 스타벅스 들어올 때 스타벅스 본사랑 신세계 그룹하고 50대 50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만들었는데 이 굉장히 성장했죠. 우리나라 이제 스타벅스는 진짜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축에 드는 뭐 저도 요즘은 스타벅스 저도 커피를 잘 안 먹긴 하지만 뭐 항상 충전이 돼 있어요. 항상. 그래서 이거 얼마 전에는 그 아이스백 그거 사려고 뭐 엄청나게 뭐 항상 와이프는 항상 뭘 찍고 있더라고요. 항상 아침마다 대기해야 된다고. 그래서 정말 마케팅 잘하는 것 같아 스타벅스. 하여튼 그 이제 기존의 50% 지분을 사들이는데요. 그 중에서 17.5%를 이마트가 가져가고 나머지 32%는 이제 우리 익숙하죠? 셀트리온 예전에 투자했던 그 싱가포르 국부펀드 투자청 여기서 인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아마 좋은 내용으로 이렇게 또 상승하고 수급이 좋았던 이유였던 것 같아요. 나머지는 좀 그럭저럭 하고 코스닥 쪽에서 수급이 세진 않아가지고요. 개별적인 흐름이었고 반도체 쪽 꽤 있네요. 인쇄글판 IT 쪽으로 좀 있고 라파스, 랩지노믹스 이런 거는 시젠, 진단 쪽에 오늘 좀 수급이 좀 들어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좀 형성이 돼 있고요. 오늘은 뭐 종목별 흐름이 크게 두드러진 쪽은 크지는 않았던 것 같네요. 이 정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소식으로 셀트리온 소식부터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장 마감 후에 나온 소식이죠. 셀트리온이 이제 지주사 홀딩스랑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 그리고 셀트리온 스킨큐어 이제 화장품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세 개사를 합병하는 그 절차로 이제 관문을 열었다. 상장 3사 합병을 위한 첫 단추를 깨었다. 이렇게 좀 평가되는 그런 원래 예정된 일정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셀트리온 홀딩스 이제 셀트리온 이제 셀트리온의 최대 주주 셀트리온 홀딩스 대부분의 주식을 서정진 명예회장이 갖고 있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 이건 역시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식을 이제 출자 받아가지고 만든 홀딩스죠. 이것도 이제 서정진 명예회장이 갖고 있는 회사. 그리고 셀트리온 스킨큐어도 이제 최대 주주는 서정진 명예회장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개사를 이제 흡수 합병하기로 했다. 셀트리온 홀딩스가 존속 회사고요. 나머지 두 개 회사가 이제 흡수 합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제 주주총회를 이제 거쳐가지고 이제 합병을 해야 되는데 뭐 일반 주주는 없죠. 다 관계자. 그런 쪽이기 때문에 뭐 합병은 통과된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이 예고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등 상장 3사 합병에 대한 첫 단추를 끼운 셈이다. 셀트리온 홀딩스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와 셀트리온 스킨큐어를 합병한다고 이제 어제 26일 날 이제 공시를 했고요. 셀트리온 스킨큐어 이제 공시사항에 있는 내용을 이제 보면서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셀트리온 그룹의 지배구조를 단일화하고 경영 업무 전반에 걸쳐서 시너지 및 비용 절감 효과를 창출하여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자 한다. 특히 합병회사 셀트론 홀딩스가 이제 순수 지주 회사로서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것과 달리 피합병 회사인 이 셀트론 스킨큐어는 이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죠. 그래서 저도 여기 화장품을 쓰고 있는데 아주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요. 합병 후 존속회사는 셀트론 스킨큐어가 영위하던 사업 활동을 같이 영위하는 사업 지주회사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순수 지주회사에서 요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스킨큐어를 흡수 합병하면서 이제 이제 그 사업 활동을 하면서 매출이 발생되는 그런 사업 지주회사로 변경된다. 예. 그래서 셀트론 홀딩스는 합병 후 지주회사로서의 수익과 함께 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통한 매출이 발생함에 따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다. 또한 이제 부채 비율이 낮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 및 셀트리온 스킨큐어와의 합병을 통해서 재무 건전성이 개선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 이제 상당히 낮은 이 두 개 기업을 통해서 재무 건전성도 좋아진다. 셀트리온 홀딩스는 합병 후 단일화된 지주회사 체제와 안정된 재무 건전성을 바탕으로 지주회사 행위 제한 요건 충족 능력을 강화하고 셀트론 그룹의 미래 신규 사업에 대한 활발한 투자를 통해서 미래 성장 동력을 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합병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셀트론 홀딩스 최대 주주는 95% 갖고 있는 서정진, 셀트론 헬스케어 홀딩스 및 셀트론 스킨큐어의 최대 주주는 역시나 여기는 100% 갖고 있고 스킨큐어는 68.93%, 나머지도 다 친인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대 주주고요. 그래서 합병은 뭐 당연히 이제 그대로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합병 비율이죠. 합병 비율은 이렇게 됩니다. 셀트론 홀딩스 한 주, 그리고 셀트론 헬스케어 홀딩스 0.515주, 그리고 셀트론 스킨큐어 0.025주. 뭐 좀 어려운데 이런 비율로 이제 하는데요. 사실 이제 비상장 3사 모두 이제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뭐 합병 비율을 어떻게 정해야 된다는 어떤 규정 자체는 없습니다. 여기 보시듯이 모두 이제 주권 비상장 법인 간의 합병 비율 산정을 위한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는 법률이나 규정이 없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순자산 가액으로 합병 비율을 보통 정하더라고요. 비상장 회사들은. 근데 이제 여기 이제 합병하는 회사 셀트론 홀딩스는 셀트론 이제 상장 회사 셀트론 주식으로 대부분 자산이 이제 형성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그 시가죠. 시가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순자산을 이제 책정하는 데 있어서도 셀트론 주식의 가치를 가지고서 이제 순자산을 이제 계산하는 거니까. 그리고 셀트론 헬스케어 홀딩스도 셀트론 헬스케어 주식 상장돼 있는 그 시가를 이제 기준으로 당연히 산정되겠죠. 그리고 셀트론 스킨큐어 요거는 이제 뭐 당연히 순자산 정도로 아마 책정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비율 자체가 2대1이죠. 헬스케어 셀트론 홀딩스와 셀트론 헬스케어 홀딩스가 2대1 정도 비율을 가지면서 합병이 된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합병 일정 자체는 신주권 교부 예정일은 11월 16일, 그리고 합병 계약일은 이제 당연히 이제 어제 날짜고, 그리고 주주총회 예정일자는 9월 이제 16일.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합병은 이제 그대로 된다고 뭐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셀트론 홀딩스 간의 요 합병에 대해서 이제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KTB 투자증권에서 나왔는데, 유일하게 나왔어요. 다른 데서는 다루지 않았는데. 그래서 요 리포트를 기준으로 이제 기사도 몇 개 나온 것 같은데요. 요 리포트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그룹사 합병 발표다 해서
뭐 합병 개요는 아까 이제 체크드렸으니까 이렇게 합병 비율이 이렇게 정해졌다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미 예정돼 있던 뭐 홀딩스 합병으로 주가에 대한 영향을 미미할 것이다. 오늘 보면 주가 영향은 미미했죠. 예, 그래서 뭐 이게 이제 뭐 주가에 큰 영향을 줄 만한 포인트까지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서정립 회장은 셀트론 홀딩스와 헬스케어 홀딩스, 스킨큐어 지분을 이렇게 좀 갖고 있다. 그래서 작년 이제 9월 25일 공시를 통해서 연내로 이제 셀트론 홀딩스와 헬스케어 홀딩스 합병을 완료하여 셀트론 그룹의 지주회사 체제를 확립하겠다고 이제 밝혔기 때문에 이미 예상됐었던 이벤트죠. 경영 투명성 확보와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지주회사 합병보다는 사업회사인 셀트론과 헬스케어, 셀트론 제약의 합병이 뭐 중요하죠. 뭐 그건 뭐 당연한 거고, 3사 합병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해서 뭐 하반기에 하는 걸로 작년에 좀 얘기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뭐 하반기에 될 걸로 보는데, 추진할 걸로 보는데 이제 언제일지는 아직까지 정해지진 않았고요. 합병은 이제 주주총회 이제 특별 결의 사항에 따라서 이제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주의 의중이 굉장히 중요하다. 각사의 주주총회에서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찬성 시 성사가 되고요. 안건 부결 및 반대 주주 매수 청구권. 예, 결국 이제 반대하는 주주들의 매수 청구권 행사가 많아지면 합병이 이제 어려워지죠. 왜냐하면 천문학적인 자금, 뭐 조단위 자금이 들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회사 측에서는 그런 여력은 없죠. 그래서 결국 이제 주주가 이제 찬성할 수 있는 환경, 뭐 셀트론이라는 회사가 이제 뭐 주주들 찾아다니면서 뭐 설득하고 그런 과정은 뭐 어려운 거고, 당연히 결국은 투자자 입장에서,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그래 뭐 합병하면 회사 좋아지고 또 대외적인 신인도가 높아지고 글로벌 빅팜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규모의 어떤 경제 자체도 좋아지고 시너지 효과도 있고, 그래 그런 건 알겠는데, 투자자들이, 주주는 투자자잖아요. 주식으로 수익을 내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찬성을 하게끔 만드는 어떤 환경이 필요하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뭐 요 리포트는 뭐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한 거죠. 뭐 당연히 매수 청구권 행사가 많아지면 실질적인 합병이 어려울 가능성이 존재한다. 뭐 그런 얘기 뻔한 레포터리 얘기한 거고요. 지금 현재 이제 지배구조가 이랬는데, 요거 세 개를 세 개를 합병함으로 해가지고 그 밑에 보시면 이렇게 딱 간단하게 셀트론 홀딩스 지주사로 이렇게 거듭나고, 이제 남은 건 요거 세 개를 이제 어떻게 합병할 것이냐가 이제 걸려 있는 문제고요. 합병에서는 주주가 찬성해야지만 합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주주가 찬성을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 합병 향후 진행할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 간단하게 코멘트를 좀 드리면요. 일단은 합병할 때는 주가가 어때야 될까요?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으면 합병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매우 희박하다고 볼 수밖에 없죠. 합병을 찬성할 주주들이 거의 없겠죠. 합병을 선언하고 합병을 하는 과정에서는 주식이 올라가야지, 올라가는 어떤 과정이 있어야 결국 이제 주주들이 찬성하는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떨어진 상황에서는 당연히 뭐 합병 비율 서로 막 난투극이 벌어지고 서로 충돌하고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하는, 안 좋을 때는 다 안 좋아요. 근데 주식이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다 좋죠. 합병 비율 뭐 1대 뭐 0.5든 1대 0.4든 뭐 그렇게 전체 주주들 입장에서는 투자자잖아요. 주식을 투자하는 투자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은 희석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펼쳐지는 게 합병에서 합병 성사의 가장 키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작년 12월 7일 날 셀트론 주식이 최고점, 그때 40만원 찍었는데 이제 이게 배당하면서 이석됐죠. 39만 6천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12월 7일 기준으로
셀트리온 주식 시가총액과 셀트리온 주식의 시가총액이 54조 원 수준 정도 됐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식이 그때 당시에 26조 정도 되는 시총을 이제 보였었고, 셀트리온 제약은 그때 당시에 8조 원 좀 넘는 수준의 시가총액을 이제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도합 3사 도합 이제 시총이 약 90조 정도 됐었어요. 약 90조. 근데 이제 90조 수준에서, 예를 들어서 90조 수준에서 합병이 발표되면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이 전개되는 건 쉽지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익률이 있는데, 어쨌든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의 어떤 이익을 놓고 볼 때, 여기서 시총 90조 수준인데 3사 합산의 시총이, 근데 이게 200조 뭐 이렇게 되는 게 조금 어렵죠. 합병 모멘텀 받으면서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이 펼쳐지지 않은 채 합병을 이제 발표하고 합병을 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흘러내리게 되면 합병은 성사되기 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이거는 좀 뭐 어떻게 보면 좀 해석하기 좀 어렵겠지만, 이게 주가가 지금 작년 말부터 해서 올해 초부터 주구장창 빠지기만 했잖아요. 이게 사실 뭐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거든요, 사실. 어느 정도 좀 빠지면 반등이 또 거세게, 예를 들어서 빠지면 반등이 좀 거세게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된다든지, 이 반등도 없이 그냥 주구장창 빠지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린 어떤 결론은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본주 자체도 이게 이렇게까지 반등도 제대로 없이 이렇게 밀리게만 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 들거든요. 이게 어떤 인위적인 어떤 손이 가미된 거라면 충분히 뭐랄까 왜 그러는지에 대한 이해는 좀 할 수가 있죠. 왜냐면 합병 작업이 시작될 때 시총이 작년 고점 수준 3사 합산의 시총이 90조 수준이라면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쉽지가. 시장의 어떤 밸류상 보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조금 다소 낮춘 상태에서 합병이 좀 전개되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걸 좀 원하는 측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이건 그냥 단순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죠. 합병이 성사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주식이 올라가는 상황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3사 합병 시총은요 59조 원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기에는 어렵지 않은 어떤 밸류 수준, 시총 합산 수준까지 좀 돼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셀트리온 이 3사의 어떤 주가 흐름은 올 상반기에 완벽하게 시장과는 완전히 다른 어떤 행보를 보였고, 호재든 악재든 뭐 실적이든 뭐든 이런 거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시세가 눌리기만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런 상황 자체, 이런 주가의 흐름 자체도 정상적인 건 아니다. 정상적이지 않다는 얘기는 인위적인 뭔가가 좀 가미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걸 회사 측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는 정상적이고 이제 자연적인 어떤 현상은 아니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뭐 그런 부분에서 볼 때 합병이 성사되기 위한 확률을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3사 합산의 시총을 59조라는 그래도 좀 낮은 수준으로 낮춰놓은 거는 합병이 성사되는 데 있어서 우호적인 조건은, 시작점은 좀 만들어 놓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도 제가 이제 하반기 전망에 대한,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한 전망을 말씀드릴 때 하반기는 합병 작업 개시와 함께 주가가 좀 올라가는 궤적의 흐름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다. 레키로나의 어떤 레키로나라는 이 셀트리온 항체치료제 신약의
어떤 수출 성과라든지 각 글로벌 각 국가의 기관의 허가 기관의 이제 허가 소식하고 별개 움직임을 가질 가능성이 좀 높다는 얘기를 드린 게, 상반기에 그거에 반응 안 하면서 이렇게 움직였는데 하반기에 그걸 반응하면서 움직일까요? 제가 볼 때는 합병이라는 게 더 큰 화두가 될 거고, 예, 셀트론 그룹의 어떤 기업 가치를 올리는 데는 합병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반기에는 주가가 좀 올라가는 어떤 궤적의 흐름에 합병이란 모멘텀이 붙으면서 주주들도 올라가니까, 사실 합병 비율이 미세하게 어떤 좀 마음에 안 드는 주주가 있다 하더라도 합병 성사를 위한 어떤 분위기 자체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홀딩스 간의 합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회사 측에서도 3사 합병에 대한 어떤 로드맵을 지금 고심해서 짜고 있고, 확정되면 이제 곧 발표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이제 상반기 동안 셀트론 그룹주에 대한 비중이 좀 높으셨던 분들, 셀트론에 대한 비중이 높으셨던 이제 구독자분들은 좀 어려움을 겪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어떤 힘든 과정이 거의 다 왔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떤 셀트론에 대한 어떤 투자 관점은 기다린 만큼 하반기에는 복을 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합병이라는 부분이 이제 가동이 됐다.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분석하고 다루면서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삼성 SDI가 3% 상승을 했죠. 그래서 그 삼성 SDI가 이제 전고점 부근에 다 왔는데요. 올해 이제 그 배터리 셀 업체 중에서 가장 모멘텀이 강력할 수 있는 기업이 삼성 SDI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연초부터. 왜냐하면 중대형 배터리 사업부, EV 전지 사업부의 흑자 전환이 올해 이뤄질 것이고, 그에 따른 어떤 모멘텀, 그리고 미국에 대한 투자 발표가 다른 두 개사 대비해서 하지 않았는데 해야만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발표하면서 터지는 여러 가지 어떤 조인트 벤처라든지 미국 공장 이제 건립 소식, 이런 것들이 결국 두 개사보다는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더 강력할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이제 강조드렸는데, 2분기 실적 드디어 이제 전기차 배터리 사업부가 영업이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강력한 어떤 상승 흐름을 좀 만들어내면서 다른 두 개의 배터리 셀 업체 대비해서 압도적인 최근의 어떤 주가 수익률을 보여줬는데요. 매출액이 3조 3천억, 영업이익은 2,952억. 이 회사는 이제 2차 전지 쪽도 있지만 그 OLED라든지 반도체 소재, 그런 쪽도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호조를 띠는 그런 어떤 매출액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자재료도 지금 보시면 반도체 OLED 위주로 매출액이 하반기에 늘 것이다. 이쪽 사업부도 이제 좋은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중대형 전지 매출액 1.5조 원 추정이 되고, 전기차 전지는 유럽향 매출액 증가, ESS는 미주향 미국 쪽에 이제 매출액 늘었다. 하반기에도 EV용 젠5 전지 출하 시작과 기존 제품 판매 증가로 영업 이익률을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하고 있고요. 어쨌든 미국 진출 추진 계획 구체화되면 이제 공개할 것이다. 이렇게 오늘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얘기를 했고요. 어쨌든 우호적인 상황이 하반기에 또 펼쳐질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증설 계획 공개가 기다려진다. 하반기 미국을 포함한 회사의 중장기 증설 계획 관련 내용 공개 전망해서, 특히 미국은 리비안, 스텔란티스, 최근에 리비안이 또 빅테크한테 또 투자받은 소식도 있었죠. 그래서 협력 가능성이 높다. 3분기 추정 영업이익은 3,661억 원으로 컨센서스 상회할 전망이다. EV 전지 2기 양호한 실적을 이끌 것이다. 매수 추천 목표 주가 95만원. 전지 쪽에 대한 멀티플은 31배 수준을 적용한
부분으로 목표 주가를 산정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이 나왔고요. 계속적으로 체크 앞으로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장 마감을 해봤는데요. 시장은 좀 아쉽게도 뭐 이번 주 들어서 조금 안 좋았지만 어쨌든 재차 또 강한 흐름으로 좀 전개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내 포트, 내 종목들 잘 점검해가지고 향후 또 펼쳐질 또 강한 어떤 시세 어떤 상승장의 흐름 속에서 주인공이 꼭 되셨으면 합니다. 그 길에 저는 항상 최선을 다해서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